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콕콕정 교수,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회계 입문 마지막 16번째 강의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강의 때 계정 과목의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 자, 비우동 자산과 부채까지 끝났죠. 자, 이제 남아있는 자본과 손익계산서 항목에 해당하는 수익과 비용 내용으로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제가 먼저 재무상태표의 자본 쪽을 보기 전에 복습 차원에서 재무상태표의 구조를 다시 띄워놨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는데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유동자산 중에서 당장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당자, 돈과 관련된 자산과 그리고 팔아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비유동 안에는 투자한 돈, 그리고 업무에 쓰는 자산들, 유형자산들, 토지 건물 같은 것들과 형태가 없는 특허권 같은 것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기타 비유동 자산에 전세보증금 낸 거, 임차보증금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부채에도 1년 이내에 갚을 빚, 유동부채와 1년 이후에 갚을 빚, 비유동부채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를 공부해야 되는데, 제가 앞전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걸 여러분이 다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그리고 이익잉여 위주로 공부를 할 거고요. 자본의 조정과 기타 포괄손익 누계는 여러분 아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자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자본이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자본은 기본적으로 주주의 몫이에요. 좀 전 봤던 그림에서 보면 여러분, 요거는 채권자의 몫이었었죠. 부채는 요거는 바로 주주의 몫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본은 주주의 몫입니다. 자, 5가지 중에 제가 2가지는 빼고 3가지만 보자고 했죠. 첫 번째가 자본에 금자 붙인 자본금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일종의 약속인데 보시는 것처럼 발행된 주식의 수에다가 이 일주당 액면 금액을 곱한 거를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외우셔야 돼요. 자본에 한 글자 붙여서 자본금으로 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그림이 삼성전자 주식의 샘플이에요. 써있죠. 삼성전자 주식회사 주권, 그리고 금 5,000원 정.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저 금 5,000원 정이 바로 액면 금액 5,000원입니다. 여기 이제 회사 이름 삼성전자 주식회사 써있고 밑에 대표회사 이름 써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식 한 주를 갖고 있으면 아하, 액면이 5,000원짜리 주식을 갖고 있구나 라고 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한 주 발행된 게 아니라 주주들한테 여러 장, 뭐 삼성전자 주식은 뭐 1억 주가 넘어요. 이걸 다 집계한 게 뭐라는 겁니까? 자본금이에요. 자, 그런데 주식 발행 초과금이란 게 있는 거예요. 얘는 뭐냐? 주식을 발행하면서 주주로부터 액면 금액 이상으로 받는 금액을 뭐라고 정한 겁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정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봤던 삼성전자 주식이 액면 한 주가 5,000원짜리잖아요. 그런데 주식 한 주를 발행하면서 만약에 2만 원에 발행했다 가정을 할게요. 왜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액면은 5,000원이지만 여러분 이 회사가 굉장히 유망한 회사다 라고 가정을 하면 주주들이 5,000원보다 더 비싼 돈을 주고 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실제 삼성전자 주식은 2만 원이 아니라 훨씬 비쌉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자본금으로 들어온 금자가 붙으면 얘는 뭐의 합계라 그랬습니까? 액면의 합계라 그랬으니까 5,000원이 자본금으로 가는 거고요. 받은 돈은 2만 원이니까 얼마가 발행하는 과정에서 초과로 들어온 돈입니까? 바로 15,000원이 초과로 더 들어온 돈이잖아요. 그래서 좀 전 봤던 재무제표에서 5,000원은 자본금에 집어넣는 거고요. 나머지 15,000원은 여러분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자본의 거래 과정에서 남아돈 돈이다. 자본잉여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 주식을 발행한 여러분 이 사례는요, 지금 이 회사가 장사해서 돈을 벌어들인 겁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자본의 일종의 거래입니까? 여러분, 얘는요 장사하는 매출 거래가 아니에요. 영업 거래가 아니라 자본의 일종의 거래인데 거기서 뭐가 된 겁니까?
돈을 더 받았죠. 초과해서.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본의 거래에서 발생한 남아도는 돈, 자본잉여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자본잉여금에는 꼭 이렇게 주식을 발행하는 과정에서만 남아도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도 돈이 남아 돌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많은데 여러분 지금은 회계 입문 차원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이 이해 차원에서 아하, 액면 5,000원 주식을 회사가 유망하면 5,000원이 아니라 2만원, 5만원, 10만원 더 비싸게 발행하니까 주주가 더 많은 돈을 내는구나. 그래서 액면에 해당하는 금액은 뭐로 표시한다고요? 금자 붙여서 자본금으로 표시를 하고 더 받은 돈을 뭐라고 표시한다고요? 주식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초과된 돈이다. 주식 발행 초과금. 여러분 이를 줄여가지고요. 주발초라고 불러서 이 사례에서는 자본금 5천만원 주발초 15,000원. 자본금 5,000원 주발초 15,000원. 이렇게 나온다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이익잉여금. 여러분 이거 다 아시는 것처럼 매년 발생한 당기순이익의 누적액이 쌓여있는 금액이 이익이 발생해서 남아도는 돈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공부한 내용 바탕으로 해서 자본 관련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FAT 2급에 출제되었던 문제이고요. 다음 주 항공이 주당 액면금액 5,000원의 보통주 100주를 주당 6,000원의 현금으로 발행했다. 이 거래가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뭐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지금 회사에 주식을 발행해서 현금으로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따라서 회사에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증가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액면 금액이 증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액면 금액에 대한 건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 계정 과목은 자본금. 다시 말하지만 금자를 붙이면 이게 뭐의 합계라고요? 액면의 합계이기 때문에 자본금이 증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액면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5,000원인데 발행을 얼마 했습니까? 6,000원 했으니까 주당 1,000원씩 뭐가 발생한 겁니까? 주식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 초과한 금액이 나왔잖아요. 주식 발행 초과금. 요게 발생을 해서 요것도 여러분 자본의 한 종류가 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럼 뭐가 되는 거냐? 자산이 증가하는 거다. 자, 현금은 뭡니까? 여러분 얘는 자산이잖아요. 따라서 자산이 증가하죠. 자, 얘 맞는 말입니다. 정답이 아니죠? 자본이 증가했다. 여러분 이 자본이라는 단어는요. 다시 말하자면 이 안에 5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자본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자본잉여금이 있고 그 다음에 두 개는 제가 하지 말자 그랬죠? 마지막에 이익잉여금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거래를 통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본금도 증가하고 자본잉여금도 증가하고 이게 몽땅 다 자본이기 때문에 자, 당연히 자본은 증가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액면의 합계가 자본금이라고 그랬죠? 당연히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정답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부채가 증가할 일은 전혀 없겠죠? 여러분 그래서 전산회계 2급이나 이런 FAT 2급이나 회계원리의 기초 단계에서는 너무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계정들의 흐름 정도만 여러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자본 알아봤죠? 추가적인 내용 좀 공부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재무상태표 항목들, 계정 과목들은 다 끝났고요. 이제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손익계산서의 수익비용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기본적인 제 손익계산서의 기본 구조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복습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회사 이름 적게 돼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런 식으로 해서 기간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었는데 이 손익계산서의 흐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뭘 써게 되어 있습니까? 자, 매출한 금액, 상거래상, 상품 매출, 제품 매출, 금액 적고 거기에 대응하는 원가를 적게 되어 있죠.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나온 걸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매출에서 남아도는 돈, 매출 총이익이라고 불렀고요. 이거를 팔기 위해서는 각종 관리 비용들이 부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수 비용들, 판관비를 빼거나 뭐가 나오는 겁니까? 두 번째로 장사에서 번 돈,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영업의 이익이 나오는 거고요.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이익과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비용들,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고 나면 세 번째 뭐가 나오는 겁니까? 자, 이제 이 회사가 벌어들인 돈, 다만 뭐 차감 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나오고요. 회사에 해당하는 법인세 세금을 내고 나면 마지막 네 번째로 뭐가 나온다? 당기순이익이 나온다. 여러분 이거는요, 조금 여러분이 힘들다 하더라도 반드시 얘를 암기를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지만 무조건 외우지 말고요. 팔아먹은 그 물건의 원가만 딱 뺀 그 마진을 뭐라고 부른다? 매출에서 남은 총이익이다. 여기서 각종 관리에 들어간 비용 빼고 나면 장사에서 번 돈이다. 영업이익이다. 영업과 관련 없는 것들을 더하고 빼고 나면 자, 실제 번 돈인데 세금 차감 전이다. 마지막 세금 내고 나면 당기순이익이다. 이렇게 기억을 반드시 해주기 바래요. 자, 이제 그러면 자, 구체적으로 수익과 비용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들을 공부해 볼게요. 자, 수익이다, 비용이다. 첫 번째 수익입니다. 얘는 말 그대로 벌어들인 돈이에요. 벌어들인 돈. 자, 어떤 것들이 있느냐? 크게 매출이 있고 매출 이해가 있어요. 자, 매출은 말 그대로 내가 장사해서 번 돈이라서 보시는 것처럼 영업 활동에서 벌어들인 금액인데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바로 상품 매출이에요. 자, 상품이란 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만들어 파는 겁니까? 사다가 파는 겁니까? 내가 구입해다가 파는 걸 상품 매출이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제품 매출이에요. 여러분 이 제품 매출은 말 그대로 이 제가 만들 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따라서는 만들려면 여기 필이 뭐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필이 여기에 원재료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원재료를 투입하는 거죠. 이 정도 하시면 충분해서 자, 상식적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회계입문 단계에서는 아, 사다가 파는 상품 매출과 원재료 사다가 내가 만들어 파는 제품 매출이 있구나. 두 개의 합계가 바로 뭐다? 손익계산서에 최초 출발하는 매출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영업 이외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은행에 예금을 가입해서 이자를 받는 거죠. 우리 회사가 금융 돈놀이가 전문이 아니에요. 제조하는 회사고 물건 파는 회사인데 남는 돈으로 은행에 넣었다가 이자를 받으면 영업과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다? 이자 수익이다 라고 부르는 거고요. 배당금 받고 배당금 수익. 내가 남는 돈으로 주식을 투자했네? 자, 우리가 저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주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두 가지가 있었죠. 크게. 단기 매매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 단기 매매 증권이야 빨랑 파니까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장기를 보유한 만기 보유 증권은 그 매도가능 증권은 거기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배당금이 나올 수 있잖아요. 배당금 받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배당금 수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임대료.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대가 빌려줄 대예요. 자, 빌려올 대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차입금의 그 차가 빌려올 차잖아요. 그래서 이 대는 빌려줄이에요. 따라서 빌려주고 받은 돈이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임대료가 돼서 여러분 임대, 대자가 나오면 자, 이거는 누구 입장입니까? 자, 이분은 건물주 입장이다 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수입자를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하는데 주로 안 붙이고 많이 이용을 해서 임대료다?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 빌려주고 받은 돈, 수익인 거죠. 다만 이 회사가 임대업이 주업이 아니고 상품 제품 만들어 파는 회사니까 이 임대료는 영업 이외적으로 벌어들인 돈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유형자산 처분 얘기라고 나와 있잖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용 중인 기계장치나 자, 쓰고 있던 차량 운반구 같은 것들을 팔면서 자, 좀 비싼 값으로 팔아서 이익이 생기면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생겼다라고 해서 자, 좀 전 봤던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에 해당하는 상품 매출과 제품 매출은 첫 번째 줄에 넣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영업 이외적인 것들은 밑에 영업이익 밑에 영업의 수익에 더한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기본적인 수익 항목들을 봤는데요. 관련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FAT 2급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인데요. 다음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은 무엇이냐라는 문제인데 상품 매매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재화를 공급함에 따라 얻어지는 수익이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임대료 영업의 수익,
자, 이자 수익, 영업외 수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영업외 수익. 자, 상품 매출이 본연의 매출을 하면서 발생한 그런 수익인 거죠. 바로 요거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은 간단하게 봤고요. 자, 바로 이어서 비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비용은 다른 말로 그냥 사용한 금액이에요. 벌어들이기 위해 쓴 돈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도 여러분 크게, 자, 기본적으로 영업활동 관련된 게 먼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좀 전에 매출을 하기 위해서 상품 매출과 제품 매출이 있다 그랬죠. 그거에 대한 뭐가 있는 겁니까? 바로 원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급여 줘야죠. 자, 상여금, 보너스도 줘야죠. 자, 직원들 밥도 사주고, 명절 때 집에 갈 때 무슨 이것저것 좀 해줄 게 있잖아요. 복리 목적의 후생을 위한 돈이다. 복리후생비. 기업업무 추진비는요, 거래처를 갖다가 접대해서 선물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골프 접대도 하고, 이런 것들을 기업 업무를 위해서 추진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여비교통비는 직원들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택시비도 들고, 왔다 갔다 밥도 사 먹잖아요. 그 교통비를 말하는 겁니다. 여비교통비. 자, 그 다음에 통신비. 회사 전화 요금이나 회사 휴대폰 요금 같은 걸 말하는 거고요. 세금과 공과. 회사가 갖고 있는 재산에 재산세를 부과를 당한다거나 각종 내는 세금들, 공과금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차료. 여러분, 요 차는요, 빌릴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 얘는 건물주 입장에서 말하는 걸까요? 세입자 입장에서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얘는 세입자 입장이니까, 자, 임대료. 좀 전 나왔던 것들은 영업의 수익에 들어가는 거고요. 임차료는 실제 업무에 쓴 돈이기 때문에, 자, 회사 업무를 위해 빌려 쓴 건물에 돈을 내는 거잖아요. 얘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판매 관리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하나, 보험료. 자, 화재 보험료를 가입하고 자동차 보험료를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 보험료. 차량 유지비, 회사가 갖고 있는 트럭이나 승용차 같은 것들의 수리비나, 자, 각종 돈이 나갈 거 아닙니까? 또 하나, 광고 선전비. 광고 때려야죠. 방송이나 신문에. 또 하나, 교육훈련비. 직원들 훈련시켜야죠. 어디 교육 보내야죠. 그 비용들. 또 하나, 도서인쇄비. 명함 인쇄해야죠. 회사 업무에 필요한 책 사야죠. 그런 도서인쇄비. 사무용품비. A4용지나 각종 볼펜이나 그런 것들 사는 거죠. 또 하나, 대손상각비.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뒤에 부연 설명드리겠지만, 외상으로 팔았다가 못 받은 돈, 이거를 대손당했다, 못 받았다, 그것 때문에 없어지는 돈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감가상각비. 갖고 있는 유형자산들이 달아서 없어지거든요. 그거를 인식하는 비용. 자, 그리고 지급수수료, 각종 수수료 지급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제가 잠시 뒤에 이 중에 주요한 내용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매출원가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다 뭐라고 부르는 거냐? 판매랑 관리를 위해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판매 관리비, 다른 말로 판관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영업활동 이외에 필요한 돈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자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처음에 공부할 때 약간 이해가 안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돈이 없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주가 투자한 돈 이외에 은행에서 차입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차입의 대가로 뭘 주는 겁니까? 이자 비용을 주는 거죠. 여러분 얘는 차입금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 차입은 회사를 운영하려고 빌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업무랑 왜 관련이 없는 이외냐, 업무랑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의문점을 가질 수 있어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자 비용을 영업외로 보는 거냐? 여러분 얘는 비교 차원이에요. 무슨 비교냐? A 회사는, 자, 완전 자기 자본, 주주 돈으로만 운영하는 회사예요. 자, 얘는 자기 돈만. 근데 B 회사는 자금을 차입해서 하는 회사예요. 근데 두 개가 완전 똑같은 회사예요. 업종도 똑같고 매출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이자 비용을 만약에 위에 넣어가지고 영업활동 관련으로 넣어버리면 똑같은 두 회사인데 영업이익이 달라져요. 왜? 한 회사는 이 관련된 영업활동 비용에 이자가 없어. 그런데 한 회사는 이자가 들어있어. 그럼 A하고 B하고 똑같은 매출을 하고 똑같은 이익을 내는데 영업이익이 달라져. 그래서 비교 차원에서, 자, 비교 차원에서 A하고 B하고, 자, 똑같이 영업이익을 구한 다음에, 자, 차입이 없는 A 회사 밑에 영업의 비용에는 이자가 없고, 차입이 있는 B 회사는 밑에 영업에 이자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궁극적으로 당기순이익은 달라지겠지만 영업 상태에서 벌어들이는 똑같게 하기 위해서 이 이자 비용을 어디다 집어넣었다?
영업활동 이외에다가 집어넣어서 얘를 무슨 처리한다? 영업에 비용 처리한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부금, 영업과 무관하게 번 돈을 그냥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자, 쓰고 있던 기계장치나 쓰고 있던 건물 같은 것들을 외부에 팔면서 오히려 손해보고 팔 때 생기는 그런 개정 과목입니다. 자, 여러분 이 중에서 제가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집중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보시는 것처럼 뭐냐? 자, 복리후생비예요. 이거는 여러분 임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지급하는 돈들이라서, 자,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여기 뭐가 있냐면, 자, 회식비, 그 다음에 직원들 이렇게 그 명절 때 집에 갈 때 직원의 선물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중요한 건 누구를 위한 거다? 자, 임직원들을 위한 거다. 우리 직원들 복지다 라는 거죠. 그런데 밑에 기업 업무 추진비, 여러분 얘는 뭐냐면요, 자, 매출 증진을 위해서 거래처에 지급하는 그런 돈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거래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다가 지급하는 각종 선물, 각종 접대, 여기에 소요된 비용들을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예. 자, 동일한 경조사비를 주는 거예요. 이 안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결혼에 대한 축의금이라든지 장례에 대한 조의금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내 직원들을 위해서 가면 똑같은 경조사비라 하더라도, 자, 뭐가 되는 겁니까? 복리후생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래처의 매출 증진을 위해서 경조사비를 줘버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 경조사비가 보시는 것처럼 기업 업무 추진비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거의 옛날 이름이 뭐다? 접대에 소요된 비용이기 때문에 접대비라고 불렀었는데, 2024년도에 좀 바꿔서 너무 어감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기업의 업무를 위해서 추진하기 위해 쓴 돈이다 라고 이름을 바꾼 겁니다. 자, 임차료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 빌릴 차니까 누구 입장이다? 세입자 입장에서 지급하는 월세인 거고요. 여러분 주의할 거, 임대료는 다시 말하지만 대가 빌려준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얘는 누구 입장입니까? 여러분 얘는 건물주 입장이다 라는 거 여러분 주의해서, 건물주면 뭐가 나오는 겁니까? 임대료가 나와서 얘는 영업의 수익인 거고, 자, 임차료는 누구 입장? 세입자 입장이니까 임차료는 어디 있는 거다? 자, 판관비에 들어가는 거다. 그런 겁니다. 자, 대손상각비, 얘는 외상대금을 받지 못해서 떼인 금액. 여러분 얘는 떼인 금액이니까 못 받는 돈이니까 비용 처리하는데, 그것도 판관비에 집어넣는 거고요. 감가상각비는 감가가 좀씩 달아서 없어지는 비용이니까 유형자산을 이용하다 보면, 자, 무한정 100년, 200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도 기간이 있고 컴퓨터도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결국은 시간 지나면 이게 다 없어지는 거니까 그 기간 동안 나누어서, 자, 줄어드는 경제 가치를 비용 처리하는 금액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 가지고 관련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FAT 2급에 출제되었던 문제이고요. 관리 직원들의 야근 식대를 지출하고 수취한 현금 영수증이다. 회계 처리 시 차변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고요. 딱 보니까 맛있는 피자라는 집에서 현금 영수증, 현금 내고 샀는데, 보시는 것처럼 불고기 피자 4만원과 사이다 만원에서 총 5만원어치 식대를 지출한 거예요. 직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얘를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이 비용의 이름을 보시는 것처럼 복리후생비라고 부르는 거고요. 기부금은 정말 모르는 데다가 기부한 거고요. 기업 업무 추진비는 거래처에게 뭔가 접대한 거고요. 광고선전비는 광고를 위해 쓴 돈이기 때문에 좀 아까 같은 것들은, 자, 복리후생비 처리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죠? 자, 유사한 문제들을 좀 연달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은 항공상사 회계부서 직원들의 대화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비용으로 옳은 것은 역시 FAT 문제죠?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대리, 이번 달 지출된 결혼식 축의금은 어떻게 처리했나요? 여러분 요거 결혼식 축의금이니까 경조사비이잖아요. 이게 이제 전산회계나 FAT 시험에 되게 자주 출제되는 문제인데, 자, 오른쪽 직원이 말을 합니다.
영업부 김대리의 결혼식 축의금은 가로 처리하고. 자, 여러분, 이 가는 누굽니까? 영업부 직원이에요. 우리 회사 직원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얘는 뭘로 처리하는 겁니까? 자, 똑같은 경조사비라고 하더라도 우리 회사 직원이면 얘는 복리후생비 처리를 하는 거고요. 자, 매출거래처 김 사장님의 아드님의 결혼식 축의금은 나로 처리했습니다. 자, 나번 거래처가 되는 거죠. 거래처에 지출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얘는 기업 업무 추진비, 옛날 이름 접대비를 처리하는 거죠. 따라서 가는 복리후생비, 나는 기업 업무 추진비니까 답은 보시는 것처럼 1번이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겠습니까? 자, 좀 더 문제를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죠. 항공의 거래를 붕괴할 때 차변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자, FAT 역시 2급 문제입니다. 2월분 사무실에 전화료 5만원과 인터넷 사용료 3만원을 보통 예금에서 자동이체했다. 여러분, 얘는 뭘까요? 지급수수료일까요? 소모품비일까요? 통신비일까요? 수도관광비일까요? 당연히 통신비겠죠. 자, 수도관광비는 수도비나 난방비일 거고, 소모품비는 뭐 A4용지나 볼펜이나 뭐 커터칼이나 이런 거 사무용품 살 때 쓰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소모품비는 좀 아까 말씀드린 사무용품 이외에 어떤 기계에 들어가는 소모성 자재를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무용품비나 소모품비를 섞어서 쓰기도 합니다. 지급수수료, 뭔가 어떤 대가로 수수료를 줄 때 쓰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추가적인 문제 좀 보겠습니다. 역시 FAT 2급 문제인데요. 다음 신문기사의 일부다. 기사에서 주 항공 스포츠가 지출한 내용을 회계 처리할 때 발생하는 계정 과목은 뭐냐? 딱 보니까 한양신문에 2015년 12월 12일자에 항공 스포츠는 겨울 스키 시즌을 맞아 스키 관련 신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피겨 여왕 김연아 씨를 모델로 발탁해서 TV 광고 수수료 1억을 지급했다. 뭘 준 겁니까? 광고를 위해 쓴 돈이잖아요. 자, 뭐라고 쓰는 거죠? 광고 선전비가 되는 겁니다. 판매 촉진비는요, 판매 촉진을 위해서 쓰는 비용을 말하는 거고요. 수수료는 아까 했고, 통신비 아까 했죠?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워낙 그 비용들의 항목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FAT 2급도 문제인데요. 다음은 주항공의 지출계율에서 일부다. 회계처리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딱 지출된 내역을 보니까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 교육을 위한 온라인 강의 수강료를 비즈니스 영어 쪽에 100만원, 전자상거래 실무 150만원, 총 250만원을 썼다고 보고를 한 거죠. 자, 이거 뭐죠? 교육에 쓴 돈이니까 3번에 교육훈련비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역시 FAT 2급 문제인데요. 다음 신문기사에 나타난 내용을 회계 처리할 때 나타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항공기업은 연말연시 맞아 교육부에서 추천한 소년소녀 가장에게 장학금 지급 행사를 가졌다라고 신문기사가 났어요. 뭘 줬습니까? 장학금. 자, 업무랑 관련 없이 준 돈이 뭐가 되는 겁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부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다음 중 거래내역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어떤 거래했느냐? 거래처에 증정할 선물을 구입했다. 여러분, 거래처에 증정을 하면 업무랑 완전 관련 없는 지출을 한 거잖아요. 이거 뭐라고 부르는 거죠? 기업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들어간 업무 추진비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고요. 요거의 옛날 이름이 뭐라고요? 접대 목적이다 라는 접대변 용어를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기부금이 아니에요. 기업 업무 추진비를 들어가야 되니까 1번이 옳지 않은 그런 내용이에요. 확인해 볼게요. 종업원의 야간식 때다. 여러분, 종업원들 야간식 때는 당연히 복리후생비 맞습니다. 자, 본사 신문 구독을 했다. 사실 신문 구독비라고 하면 되는데요. 이게 신문만 구독하는 게 아니라 책도 살 거고요. 각종 인쇄비가 들어가니까 책 살 때 들어가는 도서비랑 각종 인쇄비랑 신문 구독료랑 싹 다 합쳐서 뭘로 하는 겁니까? 도서인 인쇄료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생뚱맞을 수 있지만 그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돼요. 마지막, 본사 건물에 대한 재산세 세금을 냈다? 세금과 공과지요. 자,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과 비용까지 마쳤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공부한 첫 번째 내용 바로 자본입니다. 자본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본금이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자본잉여금 안에 첫 번째 공부한 주, 발, 초
주식을 발행하면서 액면 이상 받은 돈을 말하는 거지요. 이 자본금은 뭐의 합계입니까? 무조건 액면의 합계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 모인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익잉여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수익은 벌어들인 돈인데 상품 매출이 있고 제품 매출이 있고 이자 받은 게 있고 배당금 받은 게 있고 임차료 그 월세 받은 것 같은 것들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자, 이 회사의 주된 상거래라는 거지요. 영업활동 주로 이건 다 영업 외적인 거. 그래서 이것도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것들은 몽땅 다 영업 외 수익으로 갈 항목들이 되는 거지요. 자, 비용은 뭡니까? 사용한 금액이죠. 크게 영업활동 관련된 것들이 있고 영업 이외의 것들이 있는데 매출원가, 급여,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업업무 추진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세금과 공과, 임차료. 주의할 거 임차료는 세입자 차원이고요. 다시 말하지만 임대료는 건물주 차원이다. 주의하세요. 자, 보험료 낸 게 있고 차량 유지비, 관광선전비,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사무용품비, 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 지급도수료. 이 국어적인 용어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씩 맞춰보면 되는 거고요. 자, 영업 외적으로 쓴 돈, 이자 비용. 다시 말하자면 얘는 비교 차원에서 영업에 집어넣은 거고 기부금이랑 유용자산 처분 소질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고생하셨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회계입문 16강을 진행을 했죠. 여러분들이 자, 전산회계나 이런 시험들을 준비할 이제 막 입문 단계 학생이거나 대학에 막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 원리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전 단계에 아주 쉬운 내용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만든 게 바로 여러분 제가 회계 입문을 저술한 그런 계기예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 보셔서 아시지만 대략 한 개당 한 30분 정도 안팎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었지요. 그리고 여러분 요 교재는 무조건 다운로드 받아 쓸 수 있게 만들어 놨고 강의 몽땅 무료잖아요. 무료. 혹시 여러분 한 번 정도 강의 들어서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은 2번 정도 반복해 들으신 다음에 결심하셔서 대학생 되신 분들은 이제 회계원리 공부를 잘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전산회계 같은 자격증을 공부할 분들은 제가 여러분 이 강의 이제 끝나고 계속 이어서 어떤 강의를 진행하냐면요. 자, 전산회계 2급이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요거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이어서 자, 좀 더 어려운 전산회계 1급이라는 강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자, 전산세무 쪽 넘어서 전산세무 2급 이런 시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마지막에 또 하나 이제 어려운 시험인 전산세무 1급도 있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전공자라면 전산세무 2급까지는 취득하는 게 좋고요. 전공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산회계 1급 정도까지 취득하는 게 필요할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회계입문 공부한 친구들은 요 자격증도 한번 관심을 가져서 제가 계속해서 이 강의를 만들고 책도 저술해서 여러분 배포를 할 거니까 자, 콕콕정 교수 전산회계 시리즈도 여러분 관심을 한번 가져주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전산회계나 전산세무 자격증으로 추후에 다시 뵀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런 전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공부한 16회 회계입문 내용이 나중에 여러분들 그 회계 원리나 중급회계 같은 거 공부할 때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자, 16강 통해서 회계입문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과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